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그런 자산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 저는 100억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이것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100억 부자인 분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런 상상했던 것 같아요. 100억 부자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막상 만나면서 느꼈던 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검소하다는 부분이었어요. 많은 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1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과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타고 다니는 것들이 다 명품일 것이다.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신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신발이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계셨어요. 움직임이 정말 이렇게 빨랐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그런 분들은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되게 편한 복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그냥 티셔츠에 편한 바지 입으시고요. 뭐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게 실용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분들 중에 당연히 뭐 좋은 차를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실용적인 측면으로 렌트를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렌트를 하는 이유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차를 사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장기 렌트를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그렇게 그냥 주면서 그 기간 동안 정말 편하게 그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현재 본인의 집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월세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을 깔고 있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10억짜리 집에 살면 그 집에 산다는 그 만족도, 주거의 만족도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억이라는 돈을 계속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산가들은 생각이 되게 달라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은 절대 깔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것은 그게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산을 샀을 때 거기에서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투자인데 우리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것은 그 이자를 계속적으로 은행에 제공을 해주는 형태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은행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그 이자를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게 돈을 내 집에 깔고 있는 건 정말 좋은 투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실거주집을 팔고 저는 월세를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산이 불려지는 속도가 정말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3억이라는 돈은 계속적으로 적금을 통해서 모은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년을 모아도 3억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기존에 살던 집이 있고 그 집이 좀 올랐다고 했을 때는 그 집까지 3억이 되는 건 우리가 적금을 통해서 3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3억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집을 팔아서 3억이란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훨씬 자산을 더 많이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가들은 그런 관점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자산가들 중에는 내가 충분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자산을 사놓고 투자를 하고 월세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번째는 하락기에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점에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샀는데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가 분들은 반대로 움직이세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자산 가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다른 분들은 더 이상은 투자를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등을 돌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산가 분들은 그때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진 좋은 물건을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걸 저도 봤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도 정말 이런 자산가 분들은 마인드가 다르구나. 이런 하락기에
가치가 떨어진 것에 투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근검 절약을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돈이 많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도 되는데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그런 자산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잘 사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분들이 아니었고요.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자란 분들이 많았고요. 결혼을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안 좋은 곳에 살면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서름을 당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돈에 대한 되게 절실함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자랐고, 제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집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세를 사는데 집주인에게 서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돈이 없으면 이렇게 서러운 거구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집주인 분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저 어린 아이를 떼놓고 나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이 돈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불행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만난 그런 자산가 분들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자산이 이뤘다면 그걸 누리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계속적으로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10억을 벌겠어라는 목표를 정했다면 10억을 우리가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그 이상의 자산을 이루겠다. 아니면 돈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책을 쓰겠다. 아니면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이걸 키워보겠다라는 등 계속적으로 목표를 정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자산을 이루게 되면 돈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성취감이 좋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났던 100억 자산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우리 소치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